한 선승이 제자와 함께 말없이 산속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오래된 삼나무가 서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밥과 채소로 간단한 식사를 하기 위해 나무 아래 앉았다. 식사를 마친 뒤 아직 선의 신비로 들어가는 열쇠를 발견하지 못한 젊은 수도승이 침묵을 깨고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선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는 선이 상징하는 순수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법을 묻고 있었다. 스승은 침묵을 지켰다. 제자가 초조하게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5분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제자가 또다시 질문을 던지려는 찰나 스승이 갑자기 말했다. 저 개울물 소리가 들리는가? 제자는 어떤 개울물 소리도 의식하지 못했었다. 그는 선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몰두해 있었다. 이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기 시작하자 그의 시끄럽던 마음이 가라앉았다. 처음에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러다가 생각이 자리를 내주고 깨어있는 의식이 들어왔으며 갑자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흐르는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개울물의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제자가 말했다. 네, 이제 들립니다. 스승은 손가락을 들어 강렬하고도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에게 말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선으로 들어가라. 제자는 놀라움으로 말을 잃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견성, 깨달음의 섬광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선이 무엇인지 안 것이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여행을 계속했다. 제자는 주위 세상에 생생한 살아있음에 무척 놀랐다. 상황에 대응하는 대신 그것에 녹아들어가 하나가 될 때 상황 자체로부터 해결책이 일어난다. 실제로 보고 듣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침묵 그 자체다. 그때 만일 행동이 가능하거나 필요하면 당신은 행동을 취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올바른 행동이 당신을 통해 일어난다. 올바른 행동은 전체와 조화를 이룬 행동이다. 행동이 완성되었을 때 깨어있는 넓은 침묵은 그곳에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다. 머릿속 목소리가 그들의 주의력 대부분을 빼앗는다. 머릿속 목소리가 그들의 주의력 대부분을 빼앗는다. 어떤 이들은 여행을 떠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나 외국을 방문할 때 더 살아있음을 느낀다. 보통 때 우리 머릿속에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구마구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을 가서 그 낯선 곳에 있으면서 내가 생각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갖고 모든 걸 이렇게 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더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모든 소리가 있는 그대로 들려오게 하라. 모든 소리가 있는 그대로 들려오게 하라. 이때도 편안하지만 활짝 깨어있는 주의력이 열쇠이다. 편안하지만 활짝 깨어있는 주의력이 열쇠이다. 이런 방식으로 보고 들을 때 당신은 하나의 미묘한 침묵을 감지할 것이다. 처음에는 어쩌면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침묵의 느낌을.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배경에 있는 하나의 침묵으로 느낄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의식이 더 이상 생각에 완전히 소유당하지 않을 때 그것의 얼마큼은 순수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형상 없고 조건 지어지지 않은 본래의 상태에. 이것이 순수 내면 공간이다. 당신이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것은 물론 감각의 대상들이다. 그것들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그 주체, 그 경험하는 자는 누구인가? 만일 당신이 지금 예를 들어 당연히 나 제인 스미스이지, 회사의 격리부장이고 45세이고 이혼했고 두 아이의 엄마이고 미국인인 나 제인 스미스가 그 주체이고 경험하는 자이지 하고 말한다면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제인 스미스든 또는 제인 스미스의 마음속 관념과 동일시되어 있는 그 무엇이든 모두가 경험의 대상이지 경험하는 주체가 아니다.
모든 경험은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감각기관에 의한 지각, 생각 또는 마음의 이미지, 그리고 감정이 그것이다. 제인 스미스, 격리부장, 45세, 두 아이의 어머니, 이혼한 여자, 미국인. 이것들은 전부 생각들이며 이 생각들을 하는 순간 당신이 떠올리는 모습의 일부다. 그것들뿐 아니라 당신이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 대상들이지 주체가 아니다. 그것들은 경험이지 경험하는 자가 아니다. 그것들은 경험이지 경험하는 자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1000가지가 넘는 더 많은 정의들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 자신의 경험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물론 당신의 심리치료사의 수입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이 모든 경험 이전에 그 경험하는 자, 그 자 없이는 아무런 경험도 존재할 수 없는 그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그 경험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 경험하는 자는 누구인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그 경험하는 자는 누구인가? 당신이다. 그럼 당신은 누구인가? 순수 의식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자주 자신의 호흡을 자각하십시오. 호흡을 자각한다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주의를 돌려 하나의 내적 공간을 창조한다. 호흡을 자각한다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주의를 돌려 하나의 내적 공간을 호흡을 자각하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주의를 돌려 하나의 내적 공간을 창조한다. 호흡의 감촉에 의식을 집중하라. 호흡의 감촉에 의식을 집중하라. 공기가 당신의 몸속으로 들고 나는 것을 느껴보라. 공기가 당신의 몸속으로 들고 나는 것을 느껴보라. 들숨과 날숨과 더불어 가슴과 배가 작게 팽창했다가 수축하는 것을 알아차려 보라. 한 번의 의식적인 호흡만으로도 전에는 한 생각에서 다음의 생각으로 방해받지 않는 연속적인 흐름이 있던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또한 호흡 사이에 그 짧은 멈춤을 주목하라. 호흡 사이에 짧은 멈춤을 주목하라. 특히 다시 숨을 들이쉬기 시작하기 전 숨을 내쉬고 난 다음에 고요한 지점을 숨과 숨 사이에 들여마시고 내쉬는 사이에 잠깐 멈추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차리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호흡은 비정상적으로 얕다. 더 많이 호흡을 자각할수록 호흡의 자연스러운 깊이가 다시 자리 잡을 것이다. 호흡이 형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호흡을 자각하는 것이 삶 속에 공간을 가져다주는 의식을 발생시키는 더없이 효과적인 방법인 몇 가지 이유 중 하나다. 호흡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의식 세계로 가는데 다리가 될 수 있어요. 호흡을 자각하는 일과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면 그 순간 마음의 활동이 정지된다. 하지만 이것은 최면에 걸리거나 반쯤 조는 상태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당신은 활짝 깨어있고 고도로 민감하다. 당신은 생각들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위로 올라간다. 당신은 생각들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위로 올라간다. 공간의식이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그 두 가지가 완전히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과 의식의 상실 없이 생각을 멈추는 것이 실제로 하나이며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그 두 가지가
완전히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과 의식의 상실 없이 생각을 멈추는 것이 실제로 하나이며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공간의식이 등장한 것이다. 삶에서 공간을 발견하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또 다른 방법은 호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삶에서 공간을 발견하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또 다른 방법은 호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기가 몸속으로 드나들음과 함께 가슴과 배가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느낄 때 당신은 또한 내부의 몸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당신의 주의력은 호흡에서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내면에서 느껴지는 생명력으로 옮겨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에 지나치게 정신이 팔려 있고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 안의 생명력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내 안에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에 지나치게 정신이 팔려 있고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오만 가지 마구마구 떠오르는 생각들과 지나치게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 안의 생명력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 두세 번 호흡을 의식하라. 이제 내부의 몸 전체로 퍼져가는 미묘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지 보라. 말하자면 내면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느낄 수 있는가? 육체의 특정 부분들을 잠시 동안 느껴보라. 손, 그 다음에는 팔, 발, 그 위에 다리를 느껴보라. 배, 가슴, 목, 머리를 느낄 수 있는가? 입술은 어떤가? 그것들 속에 생명이 있는가? 그런 다음 내부의 몸을 전체로서 다시 한번 느껴보라. 이 과정을 처음부터 실시하기 위해 눈을 감고 싶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 수행을 할 때 눈을 감고 싶어질 것이다. 일단 육체를 느낄 수 있으면 눈을 뜨고 주위를 보라.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육체를 느껴보라.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을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내부의 몸을 느낄 수 있다. 내부의 몸은 고체의 물질이 아니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육체적인 형상이 아니라 육체적인 형상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이다. 내부의 몸은 고체의 물질이 아니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육체적인 형상이 아니라 육체적인 형상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이다. 우리 몸은 시체하고는 다른 것이 분명히 있죠. 물리학자들은 물질의 외형적인 견고함은 우리의 감각이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에는 우리의 육체도 포함된다. 물리학자들은 물질의 외형적인 견고함은 우리의 감각이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걸 발견했다. 물리학자들은 물질의 외형적인 견고함은 우리의 감각이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에는 우리의 육체도 포함된다. 우리는 육체를 형상으로 지각하고 형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의 99.99%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원자의 크기에 비해 원자들 사이의 공간이 얼마나 방대한가를, 또한 각각의 원자 안에 또다시 얼마나 넓은 공간이 있는가를 말해준다. 물리적인 육체는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일 뿐이다. 나는 이 형상이 아니다 라는 지적인 인식 또는 믿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순수 내면 공간의 존재를 느끼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순수 내면 공간의 존재를 느끼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각할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자각하는가? 시간을 초월한 살아있는 내면 공간으로서 지금 이 순간을 자각하는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능한 한 자주 내부의 몸을 자각함으로써 공간을 창조하라. 누군가를 기다릴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잠시 멈추고 하늘과 나무와 꽃과 연인 또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것과 동시에 내면의 살아있음을 느껴보라. 그것은 당신이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외부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아준다. 지금 이 순간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공간과 내면적으로 연결된다. 지금 이 순간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공간과 내면적으로 연결된다. 그 공간이 지금 이 순간의 본질이다. 이 받아들임을 통해 당신은 내면적으로 넓어진다. 형상 대신 공간과 연결되는 것이다. 형상 대신 공간과 연결되는 것이다. 하루 내내 당신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보고 듣는다. 무엇인가를 보거나 어떤 소리를 듣는 첫 순간, 보고 들은 것에 마음이 이름을 붙이거나 해석하기 이전에 대개 자각이 일어나는 깨어있는 틈이 있다. 보고 들은 것에 마음이 이름을 붙이거나 해석하기 직전에 무엇을 봤을 때 그것의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꽃병을 봤을 때 꽃병, 산을 봤을 때 산, 바다를 봤을 때 바다. 그래, 이건 산이지. 이건 바다지. 이제 그걸로 끝나면 그것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떠오르기 전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그것을 명명하기 이전에, 그것의 이름이 떠오르기 이전에 그거 그대로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산은 산이야. 물은 물이네. 이런 이름이 아니고 그 어떤 유명한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때 그것은 이름으로서의 물, 산, 우리가 이름 지어 놓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름 붙여지기 이전에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의 본질. 그러니까 산을 그냥 산이네가 아니고 산이라고 이름 붙여지기 이전에 그거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거기서 무한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매우 일상적이지 않은 장면이나 소리는 당신을 짧은 한순간 말을 잃은 상태로 만든다. 그냥 어디나 있는 산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고 그 존재 자체로만 볼 수 있다면 매우 일상적이지 않은 장면이나 소리는 당신은 짧은 한순간, 그러니까 그게 일상적인 장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당신은 짧은 한순간 말을 잃은 상태로 만든다. 이 공간들의 빈도와 지속시간이 삶을 즐기는 능력을 결정하고 이 빈도와 이런 걸 자주 느낄 수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꼭 특별한 걸 봐야지 즐거운 게 아니고 매일 보던 걸 봐도 매일매일이 새로울 수 있는 거죠. 자연뿐 아니라 다른 인간 존재들과 내면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능력을 결정한다. 에고는 공간 차원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로서 존재할 때, 내가 순수 내면 의식으로 존재할 때 다른 것에 순수 존재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짧은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그것을 자각하게 되면 그 공간들은 확장될 것이다. 이 짧은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그것을 자각하게 되면 그 공간들은 확장될 것이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강조하려고 노력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충분히 깨어 있다면 자기 자신 안에서 이러한 무의식적인 생각의 방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행한 무엇인가에 대해 인정을 요구하는 것. 인정을 얻어내지 못하면 화를 내거나 기분이 달라지는 것. 아무도 묻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그 사람 자체보다 더 신경 쓰는 것.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이 상했다고 느끼는 것. 무익한 정신적, 언어적 불평을 늘어놓음으로써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게 만드는 것.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자신 안에서 그러한 행동 양식을 감지했다면 하나의 실험을 해볼 것을 나는 제안한다. 만일 그 행동 양식을 내려놓으면 어떤 느낌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보라. 만일 그러한 행동 양식을 내려놓으면 어떤 느낌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보라. 단지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라. 형상의 차원에 있는 자신을 덜 강조하는 것은 의식을 낳는 또 다른 방법이다. 형상의 차원에 있는 자신을 덜 강조하는 것은 의식을 낳는 또 다른 방법이다. 그러니까 앞에 쭉 이야기한 그러한 것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형상으로서의 자신을 강조하려고 노력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충분히 깨어 있다면 자기 자신 안에서 이러한 무의식적인 생각의 방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행한 무엇인가에 대해 인정을 요구하는 것. 인정을 얻어내지 못하면 화를 내거나 기분이 달라지는 것. 아무도 묻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그 사람 자체보다 더 신경 쓰는 것. 일어난 일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이 상했다고 느끼는 것. 무익한 정신적, 언어적 불평을 늘어놓음으로써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게 만드는 것.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형상의 차원에 있는 자신을 덜 강조하는 것은 지금 말한 그런 것들이 형상의 차원에 있는 자신을 강조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시하는 게 의식을 낳는 또 다른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화내고 기분 나빠하고 이러는 것 대신에 내가 그거를 보는 연습을 하고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침묵은 신이 말하는 언어이다. 침묵은 신이 말하는 언어이다. 침묵은 신이 말하는 언어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나쁜 번역이다. 침묵은 신이 말하는 언어이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언어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는 나쁜 번역한 거래요. 라고 옛날부터 말해왔다. 침묵은 사실 공간의 다른 말이다. 침묵은 사실 공간의 다른 말이다. 이때의 침묵은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말 안 하고 꿍하고 있는 침묵하고는 다른 거죠. 삶 속에서 침묵과 마주칠 때마다 그 침묵을 자각하는 것은 우리를 우리 안에 형상도 없고 시간도 없는 차원과 연결시켜 줄 것이다. 생각 너머, 에고 너머에 있는 차원과. 그것은 자연의 세계에 널리 스며들어 있는 침묵일 수도 있고 이른 아침 방 안에 깃든 침묵일 수도 있고 소리와 소리 사이에 놓인 조용한 틈일 수도 있다. 침묵은 형상이 없다. 우리가 생각을 통해 침묵을 자각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 생각은 형상이다. 침묵을 자각한다는 것은 침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에 방해 없이 의식이 깨어 있다는 것이다. 침묵의 순간보다 더 특별히, 더 깊이 당신 자신일 수는 없다. 침묵의 순간보다 더 특별히, 더 깊이 당신 자신일 수는 없다. 침묵할 때 당신은 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형상을 누구라고 일시적으로 가정하기 이전의 본래의 자신이다. 또한 그 형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본래의 자신이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이 몸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뻔히 잘 알잖아요. 시체로 돼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게 정말 나 자신이겠죠. 침묵할 때 당신은 일시적 존재를 넘어선 본래의 자신이다. 조건에 물들지 않고 형상이 없으며 영원한 의식이다. 조건에 물들지 않고 형상이 없으며 영원한 의식이다.